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8월 29일에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BAU라든지 NDC 상향안의 히스토리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20년 3월에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헌법 소원 결정이 4년 5개월 만인 지난 8월 29일이었죠. 29일에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불합치 판결은 국가가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 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중점에 있던 조항이 뭐였냐면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 정점 해인 2018년 대비해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31년 이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이 과소보호 금지 원칙과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했다는 결정으로 이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이제 2026년 2월 28일까지 31년부터 49년 사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이제 개정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뉴스들을 이제 많이 보시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서 NDC라든지 아니면은 뭐 BAU 대비 뭐 몇 퍼센트 감축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시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사전 배경 지식 없이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국제 협약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리 협약 목표인 지구 온난화를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노력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들의 조치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독립적인 과학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NDC 감축 목표는 적정한지 이런 좀 국제 시각에서의 국내 NDC 감축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것은 이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에 좀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1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걸 줄여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제 2050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 해당 법률에 의해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정점해인 2018년 대비해서 40% 감축을 목표로 이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탄소 중립 이행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NDC 수립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5년 6월에 30년 BAU 8억 5,100만 톤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로 최초로 수립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BAU라고 하는 것인데요. BAU라고 하는 것은 Business as Usual이라고 해서 배출 전망치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지속됐을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전망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런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출 선형 추세로 예상량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출량 증감률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단위 분석도 가능하고요. 회기 분석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연도 평균을 통해서 전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최근 연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예상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는 30년도 BAU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초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국내 감축과 국외 감축으로 나뉘는데 최초에서는 국내 감축이 국내 감축이 한 25.7%포인트 감축을 목표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국내 감축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2.5%포인트로 높여서 약 6.8%포인트 감축을 증대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였냐면은 좀 더 우리 자국 내 영토 내에서의 감축률을 높이는 게 조금 더 선진적으로 이제 다른 국제사회에서의 옹호를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감축 비율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NDC를 한번 수정한 이후에 한 번 더 2019년 12월에 NDC 2030 NDC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감축 목표 표기법 변경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명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절대량 방식이 있고 그리고 BAU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량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배출량을 딱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배출량 대비 몇 퍼센트 감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BAU라고 하는 것은 배출 전망치, 미래의 전망치를 그 기준에 따라서 감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났다고 하면은 그 추세에 의해서 미래의 배출 전망치 또한 높게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의 감축하는 것과 아니면 미래의 어떤 배출 정점 해를 딱 정하고 거기에서의 감축량을 정하고 감축률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좀 선진 국가들은 절대량 방식을 채택해서 명확한 감축 의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이행 과정의 투명한 관리와 공개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받는 절대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출 전망치라고 하는 BAU 방식은 멕시코나 터키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개발을 지금 또 현재도 활발하게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제 성장 변동에 따라서 BAU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2030 이제 배출 전망치 BAU 방식을 채택해서 30년에 8억 5,100만 톤이 배출될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는 37%를 감축할게요. 라고 했던 NDC 변경안을 한 번 더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제 절대치 방식으로 당초에 이제 30년 BA 대비해서 37% 감축하는 이 안에서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26.3% 감축으로 변경을 한 NDC 안을 20년 12월에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년 10월에 한 번 변경되었던 NDC 변경안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절대량 방식을 따라서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감축하는 NDC 상향 계획을 이제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해서 기술 작업반이라고 하는 TWA를 운영하게 되고 관계부처 검토를 21년 8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어서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인 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기준이라는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던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이 설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NDC를 좀 고도화시켜 왔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한 번 더 변경하게 됩니다. 18년 대비 감축률을 40%로 감축하는 안을 한 번 더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상향안은 21년 10월 마련하게 됐던 배출 정점을 기록한 18년 배출량 7억 2,760만 톤인데요. 여기에 대비해서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변경되기 전에는 26.3%를 감축하는 것이었는데 한 번 더 상향안을 조정함으로써 37.5%를 이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30년 총 국가 배출량은 4억 3,600만
600만 톤을 이제 배출 목표량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배출 정점인 18년 대비해서 40% 감축을 했을 때 연간 감축률은 한 4.17% 되는데요. 다른 나라들 EU 같은 경우에는 1.98%,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1,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56%인 거에 비해서 연간 감축률을 좀 더 가파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타 국가들에 대비해서 가파르게 감축해야 되는 이러한 트래젝토리가 이제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기존에는 이제 배출 전망치 BAU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이 부분을 절대량 방식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감축률도 2018년 대비해서 기존에는 26.3% 감축하는 안이었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변경된 NDC 상향안은 2018년 정점 배출해 대비 40% 감축하는 배출 목표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저희 국가에서 정한 국가 NDC를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하는 이제 국가들의 이런 NDC 감축 목표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은 이제 한국의 NDC 배출 전망치는 이제 매우 불충분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각국의 기후 행동이 이제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의 수준이 4도씨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고 해서 이렇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국가별로 이제 어떤 연도 대비해서 그 NDC 목표 상향안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녹색 쪽 음영 부분과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좀 붉은색, 회색, 이렇게 나뉘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아래 그래프는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가 이제 분석한 그 트래젝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옅은 이제 연두색 부분은 1.5도씨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그리고 노란색은 2도씨를 준수하는 범위,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불충분이라고 해서 2도씨에서 2도씨 내지 3도씨 상승폭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우 불충분, 그리고 회색은 심각하게 불충분 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범위는 4도씨를 초과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는 이제 공정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NDC를 비교하는 방법론을 만들었고, 그 방법론의 하에서 개별 국가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이제 과거에 2도씨 목표와 파리협정의 1.5도씨 목표에 상응하는 연구가 도출한 결과를 고려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종류의 관점과 장기 온도 목표와의 그리고 지금의 진행 상황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노력 분담 체제의 범주를 책임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책임, 그리고 책임 능력과 필요, 역량, 평등, 뭐 균등한 1인당 누적 배출량, 단기적 접근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황색 부분 불충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2도씨 내지 3도씨의 상승폭을 가진 이 범주에 속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 그 공정 분담을 고려한 이 밴드 내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밋 트랙 액션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의 1.5도씨 달성을 위한 한국의 공정 분담 고려 2030 NDC는 약 2억 1,700만 톤. 그러니까 이 수준은 2018년 배출량 대비해서 70% 감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이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았을 때는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NDC를 수정하고 큰 노력을 기울여서 그리고 국가적인 합의를 거쳐서 이뤄낸 성과이지만 이제 국제적인 1.5도씨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 불충분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보면은 불충분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처럼 이제 인류가 1.5도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탄소중립 헌법 불합치 지난 8월에 있었던 탄소중립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 히스토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31년 이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설정함에 있어서도 이제 국제 시각에서 한 그 개별 국가들의 NDC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